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니스입니다. 제가 어제 세미나를 마치고 지방에 일이 바로 있어서 저녁에 왔다가 지금 귀가하는 길인데 차가 거의 정체 수준이네요. 너무 많이 막혀서 영상을 세미나 후기로 올려드릴까 따로 하다가 그냥 운전 중에 계속 멈춰 있길래 한번 영상을 찍습니다. 어제는 그동안 오프라인 세미나로 거의 10분 이상 저희가 이제 항상 참석을 하셨는데 가장 적은 인원이 참석하셨고, 그리고 최다 시간이 많이 소요된 그런 세미나였어요. 모두 다 진지했고, 또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 반, 그 다음에 이미 필드에서 계시는 반, 그 분들 반반 해서 창업 희망자들에게는 다양한 경험을 귀로 들을 수 있고, 또 만나뵐 수 있고, 뭐 프랜차이즈가 이제 각기 다르니까 그런 공부방 하시는 분, 아니면 이제 그냥 교습소 운영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작은 인원 대비 골고루 섞여 있어서 되게 알찬 시간, 또 굉장히 진지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저 멀리 부산 김해에서 오신 원장님도 계셔서 무척 제가 그 발걸음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정말 진짜 최선을 다해서 원장님들이 가지고 온 질문 사항들, 그 다음에 지금 고민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향후 곧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창업하시는 분 계시고, 이미 계약을 하셨는데 아직 준비가 덜 된 그런 원장님도 계셨거든요. 예비 원장님이시죠. 그렇게 마지막에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 한 말씀씩 올려주세요, 이제 마무리 할게요 라고 했는데, 이제 그 중에 계신 원장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제니쌤, 내가 갖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 상담을 하다 보면 학부모님들이 드물지만 이렇게 1대1 수업을 하다 보면 내 자녀가 뭐 10분가량 코치 수업이든 티칭 수업을 받았다. 그러면 원장님 입장에서는 다른 학생들 돌봐주는 게 당연하죠. 예. 그런데 우리 자녀는 그럼 뭘 합니까? 그 어머니께서 굉장히 그렇게 좀 섬세하게 질문을 하셨대요. 엄마들 입장에서는 1대1로 끊임없이 내 자녀를 계속 지속적으로 티칭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당연히 들겠죠. 그럴 때 고민 상담을 하셨어요. 제니쌤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런 경우에 상담을 해주겠냐고. 제가 20년 이상 해오면서 이런 비유법을 써서 상담을 하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떤 방법이냐면, 제가 살아남으려면 첫 번째는 뭐 할까요? 킬러 컨텐츠입니다. 내가 살아남으려면 1대1 커스터마이징도 당연히 돼야 되지만, 첫 번째는 킬러 컨텐츠고요. 두 번째는 무엇냐? 네, 두 번째는 8대2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학생들이 8하를 말을 해야 하고 원장님이 2하를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쨌든 뭐 문법 이거 맞았네, 잘했어, 왜 맞았어 라고 다시 뒤집어서 역으로 물어보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틀린 거는 당연히 또 재설명해 주셔야 하고요. 그래서 그 지정되어 있는 시간, 뭐 초등 저학년 같은 경우는 저거는 60분이잖아요. 그리고 고학년들은 1시간 20분 소요가 되거든요. 짧게는 10분, 1시간 10분. 그럴 때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라도 스피킹이 됐던, 리딩이 됐던, 문법 설명이 됐던 뒤집어서 반드시 학생이 나한테 설명할 정도가 돼야지만 그 80%를 채워줘야 돼요.
그것이 두 번째 팁이고요. 세 번째는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는 1:1 커스터마이징으로 가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다. 어떤 얘기냐면 온라인 수업으로 확대되면서 이제는 중간 학생들이 많이 사라질 거예요. 상위권이냐, 즉 자기 주도가 자리 잡았느냐, 아니면 밑에서 그렇게 과거처럼 그대로 남아있느냐, 그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커스터마이징 시스템으로 1:1 최적화됐다면 그 학생은 엉덩이 힘도 받쳐주고요. 그리고 이미 혼자 충분히 자기 주도할 수 있는 기간을 아마 8개월, 1년 정도 했다면 그게 습관이라는 게 자리가 잡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3개월 정도 이 습관이 들려면 3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지런히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학부모님께 상담하는 기법을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학생이 배가 고프면 학생이 밥을 많이 먹어야 본인 배가 부르죠. 원장님이 말을 많이 하면 원장님 배만 부르지 학생은 공급받는 입장이거든요. 듣는 그런 수동자 입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이 배가 고프면 그 부족한 거, 내가 영어가 부족해서 학원을 다니기 때문에 그 부족 부분을 학생이 많이 채워넣고 가고, 학생이 말을 많이 하고 가고, 학생이 많이 질문을 하고 가는 그런 형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이 늘 일방적이야. 선생이 늘 판서 수업이 됐든 그렇게 티칭이 됐든 혼자 일방적으로 끌고 간다는 거죠. 이제는 그런 학생이 말을 많이 할 수 있고 학생이 질문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학생이 나한테 왜 이게 이렇게 구조가 됐는지, 아니면 역으로 저한테 설명할 정도가 되는 그런 8:2 법칙을 유지를 해야라,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자, 보세요. 한 예로 그 어머님이 우리 애는 10분 동안 설명 듣고 그럼 우리 애는 뭐 하나요?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비유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세요. 어머님, 이제 갓 태어난 신생아도 30cm 정도 우리가 되잖아요. 그 갓난 애기도 책임 분담이라는 걸 합니다. 책임 분담이 뭐냐면 이제 태어난 아기가 어떤 책임을 할까요? 영상을 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고, 영상을 아직 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잘 숙지하시면 돼요. 그 30cm짜리 신생아조차도 책임이라를 하는 건데, 어떤 책임을 하냐면 바로 우는 책임을 해야 돼요. 그 아기가, 신생아가 울지 않으면 엄마는, 산모는 잘 돌보지 않아요. 그냥 늘 잠만 자는구나, 얘가 편안해서 지금 잠자고 있으니까 깨우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착각을 일으키지, 그 아기가 울어야 똥을 쌌나? 아니면 오줌을 쌌나? 아니면 배가 고픈가? 아니면 얼러달라고, 안아달라고 보채는 걸까? 이렇게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갓 태어난 신생아도 책임 분담을 한다. 자, 그 다음에 그 어머니께서 원장님께서 10분 동안 설명해주고 내 자녀 또 뭐 하나요? 계속 방치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했지만 무엇 할까요? 우리가 밥을 떠 먹여줄 수는 있어요, 이제 아기들한테. 그런데 최종 그 조그만 3, 4살짜리 아기들도 어떤 책임을 분담을 해야 될까요? 바로 씹는 역할, 소화 기능은 본인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일방적인 공급만 원한다면 끊임없이 60분 동안 계속 먹인다고 내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예, 그게 신진대사가 원활할까요? 아이가 60분 동안 밥을 먹었다고 치면 나머지는 걷고 또 운동하고 이 장 기능이 대사가 돼야지만 노폐물도 빠져나가고, 불필요한 거 또 우리가 장을 통해서
배변 활동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 모든 기능은 바로 그 학생 스스로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원장님도 대신해 줄 수 없고 정말 엄마가 다 대신을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 제가 정말 고농축으로 어머님의 자녀를 이렇게 10분 동안 설명하고 티칭을 했다면 나머지는 이 자녀가 신진대사 역할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책임 분담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1시간 내내 나한테 청강 수업을 들었다고 한들 그 수업이 늘지는 않아요. 학생 입장에서. 그러면 선생님이 문법 10분 동안 했다, 짧게 했다, 틀린 거 다시 설명했다. 그러면 이 자녀가 다시금 홀로 해올 수 있는 능력을 다시 봐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구간. 그러면 땡땡아,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했으니까 이제는 이 부분은 가서 풀어가지고 와. 이게 상호 피드백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을 선생이 해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녀가 풀고 왔어요. 이해 충분히 했구나. 내 말귀를 알아들었구나. 피바다야, 아직도 이해를 못했구나. 내가 다시 더 추가 설명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봐줘야 된다는 거죠. 그 여부를 판단을 해는 거는 바로 학생 스스로가 해와야지만 그 판단을 선생님이, 원장님이 내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진단을.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는 내가 다 먹여주고 입안에 넣어줄 수 있지만 나머지 기능, 소화시키는 기능, 씹어야 하는 기능, 소화시켜야 하는 기능은 학생 스스로밖에 할 수가 없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배설물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틀렸구나, 다시 설명하는 건 내 구간. 이 자녀가 다시 풀어올 수 있는 그런 복습 능력은 학생이 해야 될 구간, 책임 분담이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내가 끼고 가르치는 것이 모든 능사는 아닙니다. 끊임없이 피드백 대줘야 되고 학생이랑 원장님이랑 계속 교류가 일어나는데 그 역량을 어떻게 된다? 결국은 학생이 문제풀이, 본인이 하는 거 자기주도도 결국은 마찬가지로 80%가 가야 돼요. 결국 뭐다? 코치 수업이 그렇게 원활하게 될 때까지는 원장님도 물론 스킬이 붙어야 되겠지만 학생들 스스로가 거의 80%를 60분에 할당된 시간 내에 거의 본인이 할 수 있도록, 그 안에는 끊임없이 원장님하고 교류가 일어나는 것이 사실 코칭 수업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되게 조금, 제가 어제 추가 설명을 일부만 했는데 혹시나 지금 더 추가 설명은 이제 갓 태어난 신생아도 책임 분담을 한다는 거, 그 아기의 책임 분담은 울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비유법을 들어서 입회 상담 왔을 때, 아니면 원장님들이 그 구간이 있어요. 이런 거는 어떻게 또 설명을 하지? 라고 했을 때 그 원장님께서 거기서 풀리지 않았다고 제가 이렇게 추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아무튼 비유법을 써서 내가 60분 동안 끊임없이 먹여주는 게 능사가 아니다. 그렇잖아요. 계속 입안에 집어넣어봐요. 성장을 못해요. 오히려 병이 되죠. 체하든지 아이가 어떤 기능에 손상이 가거나 마비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순환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먹었으면 본인이 움직이고 기능 대사에서 배출하고, 또 영양가로 갈 거는 내 몸에 축적이 되고, 이런 순환 기간이 바로 원장님들께서 그렇게 잘 비유법을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아무튼 제가 또 다음 주에 10월 마지막 주죠. 마지막 토요일날 또 오프라인 세미나가 있지만 그 참석자가 한 분이 됐든 또는 10분 미만이 됐든 어쨌든 원장님들의 그렇게 시간이 돈인데 시간을 들여서 그 장거리 그 시간을 또 투자해서 오신 건 분명한 의지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 제가 또 명쾌하게 답드릴 수 있는 거, 도움될 수 있는 것들
굉장히 또 진하게 노하우를 한번 풀어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제는 조금 서서히 약간씩 풀리는 것 같아요. 장시간 고속도로에 머물러 있는 게 시간이 아까워서 잠깐 짬을 내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모쪼록 아직 또 30대, 4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더 잘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가 재산이에요. 나이가 아직 젊다는 게. 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릴 건, 그저께 이미 다 필드에서 운영하시면서 학생들이 한두 명 늘어났어요, 이제 10명 됐어요 라고 원장님이 이제 연락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원장님이 조금 저 이래서 놓치고 저래서 놓쳐서 상담 5건을 놓쳤어요. 지금 현재 학생들은 10명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오픈하신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제가 그 원장님께 박수를 보냈습니다. 왜 박수를 보냈냐면, 저한테도 열심히 컨설팅을 받아갔지만 원장님이 필드에서 경험치라는 축적이 반드시 필요해요. 아, 내가 이래서 놓쳤구나. 아, 내가 이래서 이거 커리큘럼 여기서 조금 내가 이렇게 좀 윤활유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부족해서 내가 학생을 놓쳤구나. 아, 내가 너무 이 어머니께 조금 더 유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놓쳐봐야지만 본인이 학습이 돼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큰 경험 많이 하셨네요. 다양하게. 제가 박수를 쳐드립니다 라고 인사를 했어요. 그것 또한 제가 대신할 수 없는 책임 분담입니다. 모든 입회가 다 왔다고 100% 성사되진 않아요. 20년이 흐른 저도 아직까지 상담을 놓치거든요. 그런데 저는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원장님들이 크게 너무 과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예, 그렇게 꾸준히 온다는 건 앞으로 또 다른 학생들이 계속 입회가 올 수 있다는 그런 징조거든요. 그럴 때 내가 과거에 실수하거나 내가 과거에 부족했던 그 부분을 다시 되잡아서 이제는 상담의 스킬을 축적하고 노하우를 더 늘려가는, 경험치만 늘려가면 훨씬 더 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고속도로가 뚫려서 이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늘 구독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적자생존으로 아직까지 열심히 쓰고 또 보고 또 봅니다 라는 그런 예비 창업자 원장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진솔한 방송, 역량가 있는 방송, 또 도움되는 그런 유튜브 방송이 되도록 돕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